자, 제6장 병력동원 소집 등의 의무부가 제1절 병력동원 소집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0%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파트는.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정독을 하신다 그러면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강의도 그렇게 할 거고요. 법 제44조 병력동원 소집 대상입니다. 자, 병력동원 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 이런 거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 있겠죠. 위하여 다음 각호 사람 이하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랍니다. 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겠습니다. 1호 예비역, 그 다음에 2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입니다. 그래서 69회 때 마치지 아니한 보충력 이렇게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군사교육 소집을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입니다. 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고 자기 해당 분야에 복무 중인 보충력이면 해당됩니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3호 66조에 따라 보충력이 편입된 사람.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장교, 준사관, 부사관 그런 인원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충력으로 편입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호부터 3호 요게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교육을 훈령해 보면은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가 동원훈련 1형의 대상자라고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좀 안 맞죠? 거기는 지정된 사람이 맞는 겁니다. 지정자. 동원이 지정된 사람.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동원이 지정된 사람이 동원훈련 1형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거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과목별로 별개로 바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예비역,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 그 다음에 66조에 따라 보충력에 편입된 사람, 즉 보충력 장준부사관, 의법 군수장교, 의법 군수 수의장교 보충력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자, 74회 때 이게 사지선다로 나왔는데요. 전시근로역으로 이게 틀린 걸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번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1, 2, 3호 그대로 나오고요. 틀린 게 뭘로 나왔냐면 대체역으로 나왔어요. 시키는. 자, 시행령 제94조 병력동원 계획입니다. 1항 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며칠?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계급별, 병가별, 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 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무슨 계획서? 소집계획서가 아니고 운영계획서입니다. 운영계획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계획서를 매년 며칠?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자, 병력동원 소집계획서를 작성해서 병력동원 운영계획서와 함께, 이거 생략되면 안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계획서를 이병부대장에게 각각 매년 며칠?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이병부대장은 부대별 동원소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 명칭과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것들 구분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병력동원 계획을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병력동원 훈련계획, 병력동원 훈련계획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럼 상당히 헷갈려요. 그게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됐죠? 네. 3항 지방병무청장은 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계획서 및 병력동원 소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매년 11월 30일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 2호에 따른 수행군 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수행군 부대장 요거 병력동원에서 다시 병력법에서 딱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거든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예. 자, 특이하죠? 자, 다음 장. 법 제45조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지정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지역별로 아닙니다.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정자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동원훈련 일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 훈령에는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라고 표현이 됐고요. 근데 개정되기 전에는 병력동원 소집 동원 지정이라고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자, 여하튼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는 게 이 문장 봐도 맞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해봤잖아. 맞죠? 예. 예전에 우리 동원 관련 업무 같은 거 좀 한 번씩 접해볼 때 입영부대별로, 지역별로 이런 게 안 하잖아요. 맞죠? 입영부대별로. 2항 1항에 따라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69회 때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시행령 제95조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지정입니다. 대통령이라 했다 보니까 시행령으로 풀어놨죠. 1항 지방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무청장 뭐 이런 거 가로도로 나오고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 병가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에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역별하고 1항에 나와 있는 법 1항에 나와 있는 입영부대별 요거하고 이렇게 맞고치기해서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어떤 개념을 딱 잡고 있으면은 구분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항 최근에 계속 나왔던 문장이고요. 1항에 따른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욕정별 지정 순서 및 지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됐죠? 네.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적성별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예비역들이잖아요. 예비역 대상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기 다 역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은 보충력,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 그 다음에 66조에 따른 보충력, 다 역종별이죠. 적성별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시행규칙 제67조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지정. 1항 지방명무청장은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095조 1항에 따라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장과 협의해서 동원 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은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매년 며칠? 12월 15일까지 명부는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장 및 또 특이한 거 나오죠. 예비군 부대장 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특이한 거. 소집자 명부 딱 나오면 국동시에다 띄워요. 그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동시에다 이렇게 띄우면 예비군 부대장이 볼 수 있잖아. 입영 부대장도 당연히 봐야 되고 예비군 부대장도 알아야 됩니다. 됐죠? 네. 시행규칙 제68조 대체 지정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서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 병과, 군사 특기 등 병적 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지정이죠. 2항 지병장은 1항에 따라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마찬가지 입영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의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3항 지방명무청장은 매년 날짜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병역동원 소집 지정현황서를 매년 다시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문서의 명칭 다 연계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법 제46조 병역동원 소집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76회 때 전반기 시험 작년 전반기 때 가로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가로를 크게 또 길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딱 보면 왜 다른 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렇게 길게 나오는 가로도 요즘에는 최근에 등장을 하더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는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병역동원 소집을 합니다. 2항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장소가 없죠? 장소는 통지서에 적어놨어요. 어디로 와라. 통지서에다가 미리 송달하는 통지서에 적혀 있고요. 네. 공고하는 거는 신텔라를 통해서 공고하는 일시만 공고를 하고 그 공고된 일시에 입영하면 되는 겁니다. 입영해야 됩니다. 됐죠? 자, 1항하고 2항하고의 문장에서 여기 가로쳐져 있는 것들 요거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저기 예비군 대대장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요거 때문에 전화가 와요. 학생들이. 이게 뭔가요? 저는 학생 예비군인데 왜 저기 주소지 뭐라고 하더라? 뭐 주소지 뭐 저기 동대에서 또는 뭐 지방명무청장에서 이게 날라왔는데 이게 뭐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이면 기본훈련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병역동원 소집 막 이러다. 그거는 훈련 소집 통지서가 아니고 나중에 뭐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 요겁니다. 자, 시행령 제96조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46조 1항에 따라 병역동원 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날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훈련이 아니잖아요. 날짜가 나오면 이상하지. 날짜 없이 어떻게 나와? 맞잖아요. 날짜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 소집,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 같은 경우는 7일 전, 입영이 7일 전까지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갖다 끼우는 거죠. 출제가 됐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 없어요. 날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시행규칙 69조는 뭐 서식에 따른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행규칙 제70조 전시사변 등의 경우 병역동원 소집의 공고입니다. 공고. 1항 병무청장은 자,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주어 법 제46조 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고사항을 1개 이상, 2개 이상 아니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2차례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1호 동원이용의 선포 일시, 2호 입영 일시, 3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상태에서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로 2차례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동일민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일동일민. 1개 이상이라는 게 나오는 게 병역법에서 2군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동원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동 1개 이상. 그 다음에 일민은 저기 전시특례 쪽에 가면요.
예,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민영 텔레비전 방송 거기에 한 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민영 방송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거 이제 앞글자를 따서 1동 1민이라는 코드로 활용해 가지고 예, 구분하시면은 예,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주의하시고 2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의 각 코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를 말합니다. 시군구별 또는 그 출장소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동 단위로 게시판, 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 리동, 읍면동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리동입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게시판 이런 거 유선방송, 반상회 뭐 이런 것들은 읍면동 단위 너무 커지잖아. 리동 단위가 맞죠. 우리 반상회 하면 리동 단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리동. 예. 다음 장. 법 제47조 병역동원 소집 입영신체 검사 및 기가입니다. 1항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 빠뜨렸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것도 이번 시험에 사지선다로 나왔었어요. 사지선다로 나왔고 1항이 맞는 문장으로 표현이 됐고요. 1항이 맞는 문장으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지선다에 여기 이 부분이 또 나왔던 거죠. 자, 1항이 또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입영부대의장은 자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주어 지병장 아닙니다.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은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거 가로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체 검사는 입영부대장이 하는 게 맞죠. 맞죠? 네, 가로로 나왔고 이번 시험에는 사지선다 중에서 맞는 문장으로 표현이 됐다. 2항 마찬가지 주어 입영부대장은 입영신체 검사 결과 병역동원 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거 가로로 나왔고요. 15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 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해서 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7일로 해가지고 틀린 걸로 나왔고 76개 때 똑같이 나왔어요. 7일로 하고 가로형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사지선다로 했는데 7일로 바꿨어요. 자, 3항 지방명무청장은 2항에 따라 기가한 사람으로서 신체 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에서 병역동원 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력,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그다음에 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 아까 사지선다 마지막 맞는 문장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7일 이상 이게 틀린 걸로 나온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행령 제97조 병역동원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1항 입영부대장은 지방명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 인접지를 선정하고 병역동원 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 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 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누가?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를 합니다. 됐죠? 자, 우리 그 복습 현역병 그 파트에 보면 현역병 입영사무소 그 설치는 병무청장 또는 입영부대장 그렇게 나오죠. 요거는 병역동원 소집 입영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입영부대장이 주가 되는 거고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입영부대가 아닌 뭐 그냥 집결지 뭐 이런 걸로 나온다. 뭐 학교 뭐 이런데 우리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학교로 뭐 집결지 학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뭐 어디 학교다. 학교에 집결지가 됐다. 그러면 그 학교로 집결이 되면은 그 인원들을 입영부대에서 안내요원들에 의해서 태워서 뭐 어떤 운송수단에 의해서 또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맞죠? 그 얘기입니다.
이항 인도 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과 72회 때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총장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병무청장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예하잖아요. 병무청이 별도의 독립된 어떤 청이 아니고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병무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 상하관계인데 예, 무슨 협의야. 총장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네. 맞죠? 네. 망의사업청도 국방부 예하잖아요. 맞죠? 그거 똑같은 개념. 시행규칙 제71조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 보고입니다. 1항 병역동원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정역증, 주민등록증,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이거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69회 때. 예. 입영사무소의 인도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 밑에 적혀 있다시피 입영 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장에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찾기 쉬웠어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입영 부대장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69에 대해서 이때는 총장이 야 쉽게 내! 갑자기 막 이랬거든요. 이거 막 부랴부랴 막 수정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겼어요. 그 요걸 딱 집어 연 거죠. 쉽게 내려고. 예비군 부대장이 원래 없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영 부대장 이렇게 나오면은 꼭 그럴싸해요, 진짜. 예. 2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동원 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 인접이 완료되면은 지체 없이, 현황은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입영일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주의하셔야 되겠다. 별지서식의 병역동원 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병역동원 소집의 입영 현황서는 3일 이내입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병역동원 소집을 무슨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훈련 소집은 다르죠.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3일 이내입니다, 이거는. 여기 뭐 분기별로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장. 시행령 제98조 병역동원 소집 입영 신체검사 및 기가자의 처리 등입니다. 1항 법 제47조에 따른 병역동원 소집 입영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8, 2항 후단 및 같은 조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입영 신체검사 관련되어 있는 그 규정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현역 폐임자 명부는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로 합니다. 봅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헌법 제47조 2항에 따라 기가된 사람으로서 신체 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 등급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하고요. 치유기간이 신체 등급이 아니고 치유기간이죠. 잘 구분해야 되겠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규칙 제72조 우선 병역동원 소집. 1항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가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다시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우선 병역동원 소집 원서 가로 전자문서 원서를 포함합니다. 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른 우선 병역동원 소집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애국자. 저는 우선 병역동원 소집하겠습니다. 라고. 있을까?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선 병역동원 소집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접속 지역이 안 보낸다는 후방 지역 뭐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꼬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법 제48조 병력동원 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입니다. 1항 병력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합니다. 현역과 같이 합니다. 우리 병력동원 소집을 상상을 해보세요. 병력동원 소집돼서 입영부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역종만 예비역이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월급도 똑같이 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같이 한다. 여기 뭐 이렇게 써놨는데 동원 및 전시굴로 소집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다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 소집 및 전시굴로 소집 점검 요거는 준해서 한다. 그 다음에 군사교육 소집 때는 현역의 경우와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현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항 병력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시행령 제99조 병력동원 소집의 해제입니다. 요거 이번 시험에 가로형으로 나왔고요. 자, 국방부 장관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 소집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소속 군부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전시 사변이 끝난 경우 전시와 사변이 가로로 나왔고요. 2호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호 요거 잘 봐야 되겠죠.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요게 틀린 걸로 나왔거든요. 뭘로 나왔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요렇게 나왔었어요. 시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이게 당연하잖아요.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당연하잖아요. 근데 3호는 매치가 잘 안 돼.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편된 경우 이번에 그렇게 났고요. 3호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자, 제2절 병력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병력동원 소집과 병력동원 훈련 소집 요거를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헷갈려셔도 안 됩니다. 됐죠? 훈련이 붙고 안 붙고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날짜가 10월 30일부터 뭐 쭉 나오는데 여기는 좀 754, 53이 할 때 5개가 나오는 거고요. 2개월 단위로 끊으면 돼요. 10월 31일만 어느 정도 10월 31일 기준만 잡고 계시면은 2개월 죄송합니다. 20일. 네. 기억하시나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해본 거예요. 땀 삐질.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요. 20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이니까 11월 20일. 그 다음에 12월 10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2월 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자, 법 제49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 대상 등입니다. 1항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 소집에 대비한 훈련이 맞잖아요.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대비한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하십시오. 병력동원 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 맞죠? 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며칠?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번 시험에 30일을 가로로 쳤습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 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며칠? 180일 이내로 합니다. 여기 가로로 나왔을 거예요.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 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면제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가로로 뭐가 나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됐죠? 이게 틀린 걸로 나왔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예. 자, 시행령 제100조 병력동원 훈련 계획입니다. 아까 병력동원 계획에 나와 있는 각종 문서와 날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각종 문서의 일 명칭과 날짜,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고 이게 상호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랑 각군참모총장은 74회 때 이게 가로로 났고요. 매년 10월 31일까지 이게 가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 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 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를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며칠 전? 60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60일 전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항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 가로로 나왔고요. 72회 때는 12월 10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날짜는 중요합니다. 11월 20일까지 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며칠 전?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참모총장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병장 및 각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참모총장은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를 입영부대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 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며칠 전? 30일 전까지 송부해야 됩니다. 자, 사망. 자, 이 부분은 별도로 뭐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서 명칭과 날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그렇다고 문서 명칭하고 날짜만 외우면 안 되고, 그거는 당연히 숙지해야 되고, 내용의 이 절차, 이 흐름 있잖아요. 그것도 정독할 때, 뭐 정독하면서 이렇게 보시든지 할 때 문제 풀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니까, 액면가 그대로니까. 사망, 지방병무청장은 2항에 따른 병력동원 훈련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가로 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 집행계획서다 보니까 지체 없이 아이 모르겠다. 예.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사항. 지방병무청장은 사망에 따라 병력동원 훈련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 및 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 훈련 소집 세부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5항 병력동원 소집에 대비한 불시 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 훈련 무슨 계획서? 운영계획서입니다. 소집계획서로 나올 수 있겠죠.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날짜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갖고 또 장난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 그 다음에 문서 명칭, 흐름 다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 병력동원 소집하고도 비교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시행규칙 제73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1항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제67조 2항에 따른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의하여 실시합니다. 여기다가 살짝 훈련 딱 집어넣고 오답 유도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병역 또는 소집자 명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제한되고 이러면은 그때 훈련 소집자 명부를 또 갖고 할 수는 있어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은 당연히 병역 또는 소집자 명부를 갖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편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봐야 될 거 아니야. 2항 지병장은 병가별 또는 병가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1항에 따른 병역 또는 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역 또는 훈련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서식에 이때는 병역 동원 훈련 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역 동원 훈련 소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여기서 말하는 대단위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큰 규모 고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근무대급 단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제대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빅 사이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자, 3항 지방면무청장은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 인접이 완료되면은 지체 없이, 현황은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매월 말일 나왔네? 그러니까 현황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이 되겠죠?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종합 작성한 별지서식의 병역동원 훈련 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병역동원 소집은 뭐였죠? 3일 이내 맞죠? 네. 입영 현황서라고도 표현 안 해요. 입영 결과 맞죠? 입영 결과 아니네. 입영 현황서 맞네요. 병역동원 소집 입영 현황서 그렇게 나오네. 예. 훈련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네. 맞죠?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거기는 3일 이내. 요거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사항 0101조 1항에 따른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는 별지서식에 따릅니다. 5항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병역동원 훈련 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 1항 및 2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 일시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발령 일시로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써놨잖아요. 아까 그 동원령 선포 일시 그 다음에 입영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요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죠. 맞죠? 네, 그거. 자, 시행령 제100조의 2 병역동원 훈련 소집의 면제입니다. 1항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면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지방면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호 법 제50조 55조 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 아까 이거 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여부 이것도 아까 나왔죠? 법에 네. 그 면제 2항 1항에 따른 병역동원 훈련 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병역법에 보면 훈련 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나옵니다. 72회 때 병무청장 나왔고요. 훈련 소집 면제 절차 이런 거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더라? 피보? 여하튼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나오면 국방부 장관으로 나옵니다. 장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훈령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교육을 훈령이. 자, 법 제50조. 병역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로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가 아니고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 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누가? 이병부대장이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합니다. 2항 병무청장은 1항은 주어가 지병장, 2항은 병무청장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까 병역동원 소집 조항에는 전시, 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이렇게 나왔죠. 예, 미리 그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송달할 지방명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할 수 있다. 그 문장에 보면은 병무청장은 전시, 사변 등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거하고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나와요. 사항에. 자, 이거 나중에 볼 거고요.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명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합니다. 자, 3항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그 다음에 장소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여기 일시 장소 다 나오죠. 자, 4항 잘 보세요. 지방명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전시, 사변 등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거하고 바꿔치기 하고 넣을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대비하여 병역동원 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에게, 훈련 소집 대상자 아닙니다. 소집 대상자에게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 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 아까 저 학생한테 문의 들어온다는 그거. 그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 입영하도록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전에 입각한 실제 사항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뉘앙스죠.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훈련 소집인지 그냥 소집인지 병역동원 소집, 병역동원 훈련 소집 요 명칭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무청장이 공고하는 겁니다. 요거 생략해버리면 맞출 수 있을까?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이걸 다른 거로 바꾸는 게 아니고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통지서에 의하여 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리기 십상이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온 적은 없지만. 자, 5항 지방명무청장은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지방명무청장은 비상대비와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서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동료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지방명무청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게, 시장군수구청장을 주어로 주체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입영 동료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아닙니다. 지방명무청장이 주체입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지원을 해줄 뿐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01조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가 아니고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2항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병역동원 훈련 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해야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이 함께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정하는 사람?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갖고 장난쳤어요.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항 병역동원 훈련 운영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등의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령 제102조 병역동원 훈련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 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97조를 준용합니다. 아까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법